네, 콘트로 알아보는 시장입니다. 방향성과 어떤 유망주가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증시가 조금 반등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우리나라가 또 많이 빠져서 스냅 그리고 빅캡에 대한 하락을 좀 선반영한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네. 자, 오늘 딱 보시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네, 일단 지금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도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있었고, 스냅의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맥도날드나 버라이즌 같은 경기 방어적 성격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우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스냅 여파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종목이 미국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컸고요. 미국 리오프닝 상황에도 이렇게 미국의 5월 PM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수요 둔화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오름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지만 이 반등의 기미가 좀 그렇게 추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두 가지 리스크 요인이 높은 원자재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마진 축소 우려, 그리고 중국 공급망 차질 이슈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수익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증시 대부분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업 이익 측면에서 숫자로 찍히게 된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는 투자자의 판단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수급단에서 보아도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하나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같은 긍정적인 이슈가 발표되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공급 측 요인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이제 랠리 같은 부분에도 지금 단기 반등 요인에 그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기관 순매수 1위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말이죠.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만 이렇게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BH 이런 거는 당연히 사고 있는 것이고, LG노텍 같은 거요. 그렇지만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무래도 바이오가 가장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PNT라는 장비 업체, 2차 전지 장비 업체 이런 이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3.3%예요. 10년 만에 최고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장 많이 빠진 낙폭 과다의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확실한 퀄리티 종목, 이런 양분화돼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 상황이 좀 더 길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제 하반기 미국 통화 긴축이랑 중국 디레버리지가 모두 좀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 두 단계를 좀 거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 쉬어가는 시간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 같은 경우에는 증시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1단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미국 달러가 강해서 2분기부터는 미국의 수입 물가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유럽이나 아시아 인플레이션율은 3분기까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2분기를 정점으로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또 2023년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율이 좀 둔화되다가 내년 상반기에는 3%대에서 둔화가 멈추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저효과가 끝나고 물가의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연준이 재차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경기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버블의 붕괴가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7, 8월에는 다시 증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랠리에서 좀 주도하는 종목들은 많이 빠진 종목들과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증시가 좀 방향성을 못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펀더멘털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종목과 많이 떨어진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안지선 연구원이 퀀트 모델을 만들고 그 퀀트의 모델에 의해서 종목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퀀트 모델로 이렇게 발굴된 종목 중에서 소개할 만한 종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제가 코어 앤 새틀라이트 전략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새틀라이트 전략 중에서 가장 제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전략이 정기 변경 전략이었는데 이 정기 변경 전략 중에서 지금 현재 대응할 수 있는 정기 변경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편입 예상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일시멘트가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있어서 편입 이후에 수급적인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6월 둘째 주 목요일 날 편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자사주 260만 주를 시장에 처분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주가 부분에서도 좀 많이 이제 매력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근거가 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지선 연구원께서는 7, 8월 되면 증시의 랠리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10년 내 최고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멘텀 관련주, 그다음에 실적 관련주로 그다음에 코스피 200의 편입 예정인 한일시멘트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